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겠어요. 네. 정부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은 견디는 힘이 되었고 해결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카톨릭 수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헌신했던 교황 얘기는 정말 오래도록 우리 가슴속에 남을 것 같고요. 네. 교황님의 평안한 안식을 빌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제는 네. 국가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무모하게 계엄을 시도했던 내란 우두머리 누구든가요? 윤석열 두 번째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예, 보도에 따르면 한번 보시죠. 피고인석에서 꾸벅 졸기도 했습니까? 저는 제가 그 동영상 못 봤는데. 동영상이 없습니다. 동영상 왜냐하면 없어요. 이렇게 재판 시작하기 전에만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바로 나가달라 한 다음에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 재판 자체가 잠시 이제 공개된 거고 이제 중계는 되지 않는 상황이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저는 못 봐서 이제 영상인데 내가 못 봤나 그랬더니 아예 영상이 예. 없군요. 그래서 그게 조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고 그다음에 완전히 뭐 책상 앞까지 고개가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두째 줄에 앉아 있나요? 그게 어떻든가요? 예. 자세히 어때요? 보시면요. 네. 거기가 피고인석으로 되어 있어요. 피고인석으로. 그러니까 명패를 피고인석으로 해놓고 거기를 둘째 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굉장히 그 자리 위치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저 심현선 영상이 한 있는 모양. 그 예, 보시면서 영상을 얘기하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저 자리 자, 보시면은 들어오네요. 예.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다 변호인단이 다 일어서 있어요. 기립 완전 기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립했죠. 기립한 상태에서 맞으면서 딱 앉아 착석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 자리가 앞에도 변호인단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렇죠. 줄에다가 피고인석을 저렇게 뒤쪽에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 의자 다 파란색인 거 보시죠? 천으로 만들어진 의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계는 지금 가죽 의자에 혼자서 떡하니 이렇게 그러네요. 변호인단과 다른 의자랑 앉아 있죠. 그러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별석을 마련해주고 그 종전에 같은 그러네요. 파면된 대통령은 다 그냥 변호인단과 같은 파란색 의자에 앉았죠. 착석을 했죠. 그런데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는 확실히 지금 특별 대우가 도를 넘는다. 심지어 법원이 생긴 이래로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이 출입하는 거기로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없죠. 거기로 출입하는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첫 번째 화면 처음 시작되는 화면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저도 이제 구속 피고인이 그렇죠. 출입하는데 변호사 저도 하면서 저 대법정에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는 이제 구속 피고인이 출입하는데 아마 지하로 이렇게 통행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가 그 통로를 보네.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인하고 이제 접촉을 차단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첫 번째 재판부터 그렇게 했고요. 그렇죠. 그게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다니는 길이에요. 교도관들이랑 같이 개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가 아니거든요. 네, 심 변호사님 이제 이게 격앙돼서 지금 그렇죠. 너무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네. 저기 원래 이제 방청석 들어오는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피고인들이 원래 불구속 네. 피고인 들어가는데 구속 피고인 들어오는 그런 데로 갔네요. 이제 재판 중에 졸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 어제 증인신문했던 사람들이 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영기 대대장 뭐 이렇게 굉장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이 증인신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무슨 얘기 할지는 다 알고 난 내 얘기만 하면 된다. 거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태도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자는 어차피 자기의 말을 재판부가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런 것뿐이지 다른 사람 증인이 어떤 말을 해도 반박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거의 그 정도 아니면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줄 수가 있나요? 네, 그럴 수가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보통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은 뭔가 좀 허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했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했죠. 변호인한테 네, 얘기하고 네. 저거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특혜나 이런 차원 특혜는 아니고 주는 게 특혜는 아니니까 근데 뭔가 약간 정신 상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미 사실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마음 심리 상태라는 게 굉장히 심리 상태라고 위축되고 그래야 표현해야겠네요. 되거든요. 예. 근데 이자는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자기 혼자 특혜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뭐 직위원이 다 알아서 판단해 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혹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능성 없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언들이 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뭐 이 재판에 제가 대해서. 이제 그 영상 같은 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출석하는 거 말고 네, 앉아 영상 있는 거. 그렇죠. 말하는 제가 거. 이제 네. 예전에 법사에 있을 때 자주 겪어봤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허풍이 세고 네. 자기가 센 척하는 걸 되게 그렇죠. 좋아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중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반드시 중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국민을 상대로 이거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중계를 해도 된다, 재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직위원 판사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같은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판사의 판결이 저렇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계도 좀, 글쎄요, 특검법에는 좀 그런 중계까지도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